우리 정치의 한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저 여기 어깨 다치신 거는 좀 상황이 어떠세요? 한참 동안 좀 장애인이 되게 되셨어요. 불편을 정말 겪고 계시는데 아이고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시죠? 예. 다행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아니 이 발언이요. 대통령 비속어 발언. 예. 처음 나온 게 지난주 목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목요일인데 저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냥 뭐 이제 해프닝으로 이렇게 뭐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이 딱 지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렇게 커질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총장님은? 아, 그렇게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대통령이 뭐 현지에서든 미국 뭐 돌아오면 바로 뭐 사과하면은 대충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 처음에 딱 듣고는 어떠셨어요, 총장님은? 아니 전 처음에 왜 저 사람들 저래 잘 들키지? 예? 아 그리고 그거 소위 녹음이 되는 걸로 생각했으면야 그런 뭐 암만 그런 게 입에 배. 저도 원래 욕 잘하는 친구지만은 사석에서 친구들한테. 네. 그렇지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게 녹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외교 무대에서. 그러니까 맨 이거 어디 스마트폰 켰다가 뭐 이것도 들키고 체리 따봉도 들키고 뭐 무슨 윤리 부위원장하고 한 것도 들키고 또 들키고 그러면 얼른 저 사과하고 끝내야지. 아니 요새 나 이래 보면은 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불쌍해 보여요. 아 저것들도 다 들으면 벌써 이 제대로 다 들려줬잖아요. 근데 뭐 심지어는 뭐 이제 바이든을 이렇게 그 부정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바이든에 쪽팔려서 내가 이제 말하자면 내가는 이제 괄호치고. 다른 버전 또 나왔어요? 아니 김재원 최고가 바이든이라고 하긴 했는데 했다 하더라도 바이든이 쪽팔려서가 아니라 바이든에 뭐 하여튼 뭐 다른 버전이 또 나왔군요. 예, 그 어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대. 바이든 그러면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지금 바이든 날리면 말림은 뭐, 발리면도 나왔고 거기에 바이든 애까지 나온 거예요. 바이든 다양한 버전이 지금. 아니 총장님은 어떻게 들리세요? 아니 뭐 처음에야 뭐 그냥 잘 안 들리는데 저 홍보 수석의 명에 따라 각 방송이 수도 없이 틀어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잡음 소거하고 천천히 들려주면 아니 그거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아니, 그러니까 총장이 귀에는 뭘로 들렸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으로 확실하게 들리더만요. 아니 그리고 그 한두 방송에서 그걸 그렇게 틀어줬냐고요. 잡음 소거하고. 아니 대통령 본인이 지금 날리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 그러니까 참 저는 참 비참하고 참담해요. 우리가 지금 87년 이래 35년 육공화국이 생기고 35년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지금 이건 50 내 유신 50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이 나라가. 그 정도까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저걸 방송국을 가서 자기가 해놓은 말을 가지고 진상규명은 본인이 진상규명을 할 사람이 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지금 돌아가는지 아이고 지금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참 비참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어디 저 하나뿐이겠냐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 말씀은 바이든이라고 들려서 바이든이라고 보도를 한 건데 즉 이게 진짜 너무나 애매하면은 정말 뭐 전문가한테 간다든지 이랬겠지만 바이든이라고 140개 언론사가 들려서 바이든이라고 보도를 한 것이 이게 어떻게 고발의 대상까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일까요? 뭐 하여튼 이걸 대응하는 이 지금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 참담하다 이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너무 참담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방금 한 얘기를 그거는 이 땡땡인가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이 XX에 이 시옷으로 시작하는 이 세 X는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을 아까 분명히 밝혔습니다. 글쎄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바이든은 한 일이 없다는데 아니 지금 몇 천만이 들은 거 아니에요? 적어도 XX 그거와 바이든까지 그 뭐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던데 그냥 어떻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하고 평소에 그 술자리를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상당히 그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예. 아주 상당히 상식적인 사람이고 예. 그래 그 나름대로 정의감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서슬퍼런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래 대들다가 좌천도 좌초하고 되고. 뭐 예. 쫓겨다니고 예, 예. 유랑 생활을 하고 그쵸. 이랬던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술을 많이 그동안 먹고 교류를 많이 가졌던 저야 뭐 한 번도 뭐 본 일이 없지만 밖에서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 뭐 중에 꼭 정치권이든 또 아니든 예. 뭐 그 개인적으로 예. 뭐 술을 한 100번 뭐 그동안 20여 년에 걸쳐서 적어도 뭐 50번 이상은 먹었다는 예. 사람들이 왜 윤석열이가 왜 저러지? 이번에 이번에 아니 이번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 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아주 의아해요. 원래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래서 정권에 찍혀서 좌천도 당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글쎄요. 그것에 국민들한테 점수를 그러니까 한편 얻어서. 그분들은 뭐 그걸 지지했든 안 했든 그래도 하면은 적어도 저 상식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하여튼 되고 나서 모습들 특히나 이번에 이걸 보고는 다들 머리를 절레절레 왜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왜 뭐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달라질 때 우리 왜 옛날부터 이런 뭐에 씌였단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씌이지 않고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뭐 이런 자기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저는 예.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예. 즉 흔히들 하는 말로 뭐에 쉬었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말고 어떤 전략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이 오히려 좀 어려운 그러니까 수세적으로 갈 줄 알았는데 공세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강한 기조로 가는 전략은 왜 택했다고 보십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가령 이걸 좀 인정하고 사과를 할 경우에 그랬으면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 들켜서 그렇지. 그 뭐 녹음될 줄 모르고 한마디 그냥 그야말로 사담한 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저기 뭐 좀 유감 표명하고 이렇게 하면 넘어갈. 근데 하면은 저게 뭐 엄청난 무슨 재앙이 올 것 같은 그 공포심을 가졌는지 하여간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간다.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정무적으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봐도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적어도 지난 주말쯤에는 저걸 끝을 이 해프닝을 맺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시는군요. 지금 뭐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이 지지율에도 사실 타격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24, 25, 26 그러니까 토, 일, 월 3일 동안 조사를 한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 국정 운영 지지도 긍정 27.7, 부정 71.3. 부정 평가가 지금 70%를 넘어서는 조사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같은 조사에서 봐야 이 흐름을 정확히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기간에서 한 직전 조사하고 비교를 하면 추석 직전이거든요. 그때보다 부정이 4.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같은 조사에서 볼 때 이제 정리조사니까요. 볼 때 지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 뭐 갤럽 조사가 나올 텐데 내일 나옵니다. 지난번에 27%인가 8%였지 않습니까? 네. 아마 조금 더 내려갔을 거예요. 이게 뭐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국정 지지도도 쭉 올라가고 이래야 나라가 좋은 거죠. 그러려면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고 보세요? 대통령 어떻게 이제는 뭐 타개하기가 기억이 안 나고 쓴 일이 없다고
그 팩트를 저렇게 부정해 놓고 나서 저거 다시 주워 담기가 지금 어렵게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처음부터 예. 아이고 나 이거 마이크 켜진 줄도 모르고 뭐 이렇게 좀 했다고 그 유감 표명하고 그렇게 해명에 나섰으면 이게 끝났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못내 그게 아쉬우시군요. 그렇죠. 초반에 그냥. 근데 이제는 뭐 한 일이 없다. 뭐 저래 놓고는 무슨 누구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사람을 갖다 기소는 어떻게 해요? 어제 할 말을 오늘 기억 못하는 사람이 여러 번 보기야 봤지만 그 밑에 직원들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거 그걸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하려면 기소를 했잖아요. 네, 지금 예. 그걸로도 이재명 대표를. 예. 아니 근데 어제 한 말도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 못 한다고 그런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걸 뭐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한 건 아니지만은 네. 그런 생각까지 드신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요 이번 순방이 외교 참사였다 비판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이지 박진 외교부 장관의 비속어 발언도 아닌데 해임 건의안까지 가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어쨌든 뭐 이번에 기시다 총리 그것도 뭐 물론 박진 장관이 아니라 누구죠? 김 안보실 차장 이 미리 발표를 해가지고 사실 저런 굴욕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리 발표해서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좀 좁혔죠. 그러고 뭐 저 한미 회담도 할 거라고 발표가 됐다가 뭐 48초 그 면담에 그치고 서서 그러면 뭔가 이 외교 라인에 대해서 이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저건 꺼낼만 해요. 근데 뭐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서 뭐 안보실 쪽에 문제였지 뭐 장관한테 책임을 다 묻는 거는 좀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진 몰라도 어쨌든 총체적으로 이번 외교 순방의 총책임자는 외교부 장관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에 대해서는 뭐 해임 건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 국회에서 이게 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해임 건의 아니. 해임 건의하는 거죠. 해임 건의죠. 근데 사실 저 해임 건의라고 해도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 일종의 그 여당 내에서 좀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그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 다 받아들였어요. 옛날 뭐 오치성 내무부 장관이 여당에서도 그 살벌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학생들이 어디가 시위한 걸 가지고 행정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냈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이게 소위 말해 한국 사회의 이 기득권 카르텔에 못 들어가는 어디 저 지방대학 출신의 뭐 어디 군수한 사람을 그 젊은 사람을 장관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해임 건의안 낸 거 아니냐. 그때 그게,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었죠. 사실 그 행자부 장관한테 대학생들 시위한 거 못 막았다고 묻기 시작하면 끝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냥 버티라고 하다가 아마 그때 한 보름도 못 가서 그래도 의회가 해임 건의안을 낸 사람을 계속 내각에 둬가지고는 이 국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결국은 김두관 장관이 얼마 안 가서 그 억울한 그 사연임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죠. 자진 사퇴를 해요. 결국은. 자진 사퇴. 물론 대통령하고 이제 교감 속에서. 근데 처음에 불같이 화를 내고 나 이건 도저히 못 받겠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이제 깔봐서. 뭐 자, 그러면 지금은 이번에는 어떨 거가? 이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대통령이 불같이 화가 날 정도로 납득 안 되는 해임 건의안이더라도 결국은 교감하에 자진 사퇴시키는 쪽으로 지금 갔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그렇죠. 이번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사람이 바뀌어나서 원래 같으면 그게 그 행정부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거기서 해임 건의안이 그리고 그 장관이
그 행권이 아니 통과된 사람을 그 물론 뭐 구속력은 없으니까 대통령이 안 받아들인 고만이에요 그대로. 예. 근데 가서 그 상임위에 예. 제대로 그 의회하고 이게 역할을 하겠냐고요. 장관으로서의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 같으면 뭐 그대로 끌고 가려고 할지 모르죠. 그대로 그 얘기는 거부권 행사를 당연히 할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 국회의장은 오늘 상정을 할까요? 김진표 의장 일단은 합의해 보라고 했다는데 글쎄 뭐 여야가 조금 뭐 하루 이틀 바쁜 일은 아니니까 뭐 이제 정기국회라 회기야 뭐 계속 열리고 하니까 바빠요. 이게 72시간 안에 표결 안 하면 아니 폐기예요. 뭐 조금 늦어지면 어떻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김진표 의장으로서는 조금 어떻게 중재를 해보려고 끝까지 쓰겠죠. 알겠습니다. 네. 월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에 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 현재 킨텍스 대표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보니까 법인카드 한 3개를 받아서 몇 년간 썼다고 하고 외제차를 또 받아서 썼다고 하고 이런 얘기에 덧붙여서 그 최측근이죠. 정진상 실장 역시 성남 FC 건으로 지금 수사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 들리고요. 이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재명 그 당시 후보를 중범죄자라고 아주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저건 뭐 엄청난 비리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확정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는요.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근데 그러면 좀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질 만한 뭘 좀 그동안 그렇게 귀신 같다고 하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지휘를 하고 있으니 저렇게 자기 주임 검사도 다 바꾸고 했으니 드러내라 이게 드러내면 뭐 민주당에서도 뭐 어떻게 보호하고 뭐 방탄막이고 칠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결정적인 뭔가를 잡아야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저는 그때 대장동 나왔을 때도 뭐 하여튼 좀 사람을 좀 잘 써야 되는데 가령 그 유동규 같은 사람을 썼다든가 뭐 이화영 지금 지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17대 국회에 같이 있어서 뭐 잘 아는 후배긴 한데 만약 지금 뭐 혐의 사실이 사실이라고 그런다면 좀 사람을 좀 보는 눈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눈. 그렇잖아요. 측근이니까. 유동규 같은 사람한테 막 상당한 권한을 주고 사업을 맡겼다니까 그 책임으로부터는 좀 자유롭지 않은데 이제 아직 본인이 근데 뭐 어떤 비리가 아직까지는 드러난 게 없는데 뭐 그게 나오면은 당연히 뭐 그거는 또 어제 뭐 대표 연설에서도 다 응하겠다고 했잖아요. 특권을 다 내려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너무 좀 구질구질한 걸로 뭐 허위 사실 뭐 기억 못했다는 어제 얘기한 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못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뭐 기소를 하고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전 성남 FC 건도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시민구단 운영하기 위해서 뭐 좀 그쪽에 좀 그런 데 돈 내는 거는 대개 뭐 좀 득을 본 사람들한테 그런 거 내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전 명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봐요. 다만 이건 문서로 좀 정확하게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뭐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또 내가 말한 걸 몰랐다 이거는 글쎄요 국민들 보기에는 둘 다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사실은 그런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양쪽이 직원이 다. 많으면은 그거는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연설 중에 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 이거를 논의를 해서 다음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붙이자. 요 제안이 지금 새롭게 나왔단 말입니다. 요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뭐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저 제안을 그리고 역대 저쪽 국민의힘 쪽 계열이 됐던 예. 여러 국회의장들이 왜 국회의장 되면은 뭐 이렇게 개헌특위 만들어 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5년 단임제는 그 당시로서는 체육관에서 뽑던 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자. 그리고 이제 장기 집권 아주 지겨우니까 그 처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7년으로 했고 이제 그 6공화국 헌법에서는 5년 단임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저걸 뭐 4년 중임제 바꾸자는 얘기는 쭉 있어 왔고 네.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왜 저기 국회에 제출한 네. 그 안도 4년 중임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거기에서 하나 누락됐던 거는 국회 선거제도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정치 교체를 하자. 그러고 이제 뭐 그건 앞으로 국회 정계특위에서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위성정당 뭐 못하게 금지하고 이 좀 비례정 그걸 해서 하여튼 어쨌든 좀 다당제가 될 수 있는 그 정치 교체를 하면서 4년 중임제 하자는 저는 그건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태도 계속 이거는 뭐 여야 막론하고 이야기 나왔던 건데 항상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권력을 잡은 입장에서는 이 이슈를 띄우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어느 쪽이 됐든. 왜냐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 그래서 논의조차 늘 안 됐던 건데 이번엔 될까요? 제가 듣고 있는 걸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정치 교체에 예.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지금 대선 기간에 긍정적인 대선 기간에도 예, 그렇고 뭐 의사를 최근까지도 표현했는 최근에도 지난번에 왜 의장단 예. 김진표 뭐 의장이라고 부의장하고 예. 이래 한번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도 아마 이 얘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주간에 뭐 지금 뭐 경제가 어렵고 민생 어렵고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빨리 좀 이게 전환을 해서 그리고 이 정치 교체나 이 개헌 특위 같은 것도 예. 좀 구성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 참 말 같지 않은 걸로 참 좀 깝깝하네요. 예. 아니 유종석이 제가 참 오랫동안 같이 코너를 했는데 예. 오늘처럼 말을 깝깝하게 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깝깝하잖아. 아니 저걸 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이 2020년이에요 지금. 오늘 저 팔도 불편하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월간 유인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